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35분 동안 뉴저지에 계시는 토마스 류 선생님과의 인터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뒷부분으로 갈수록 한국 언론에서 들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아셨죠? 먼저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네. 네네. 예. 그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데에 상당히 반발하면서 이런 식이면 인프라 투자 확대, 부채 한도 협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주식시장을 중시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 인터뷰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이 심한 분이긴 하지만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나만큼 투명한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이상 뮬러 특검을 받았고, 자기 수하, 친척, 가족, 수백 명이 청문회에 끌려가 증언했고, 트럼프 진영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또 특검이 요구하는데 1밀리언 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제출했고, 그러고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만큼 투명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봤어요. 예. 하여튼,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코너로 몰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처럼 뮬러 특검은 다 끝났고 아무 혐의점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특검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는 격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며칠 전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도 아주 초장에 닦여졌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개무시당한 대통령이 역사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네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 주석,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분들은 사실 거의 황제급이잖아요. 감히 거기 누가 의문을 달 수 있겠으며, 또 거의 종신직이나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년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형국입니다. 즉, 인프라 투자 금액,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주식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인데 이것마저 안 하겠다. 이건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주식시장은 상당히 중요시하는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본연의 벼랑 끝 협상 전술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도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성시켰을 때 다음 대선전에서 자기들의 치적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거를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I may be being played by Democratic Party on infrastructure initiative. 어쩌면 내가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한 발을 물러섰어요. 처음에는 자기 치적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자기들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한다는 그런 감을 받고
이제 물러섰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실 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국면인데 거의 모든 것을 이 대선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 월마트의 그 가격이 그 중국과 무역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이제 막을 수 없다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지난주에 문우신 장관이 월마트 CEO와 전화통화로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상품을 소싱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건 중국과 긴 싸움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저도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주 대놓고, 수입업자들은 꼭 중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느냐, 베트남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지 않느냐, 미국도 있고, 바꾸라. 이제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제 선언하고, 대중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 수입업자가 갑이고 매니팩처링 하는 수출하는 측에서는 을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업자는 대개 미국의 업자들이고 이제 수출 쪽은 이제 중국의 매니팩처링 컴퍼니들인데, 수입업자들이 수입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막대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것을 한꺼번에 바꾸긴 힘들지만은 시간이 조금 걸리면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그죠? 저임금 국가들이 또 많으니까 저는 해소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사실 좀 미국과 북한이 경협이 잘 돼서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중국보다 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 그 다음에 한국의 손기술은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곳이니까 이게 잘 돼서 좀 북한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좀 수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런 때 진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서 원만하게 앞을 내다보고 원만하게 협상을 잘 한다고 그러면은 북한은 진짜 역사 이래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럴 때. 그죠? 개성공단을, 대폭 늘리고 이러면은, 이런 수입 다변화를 할 때, 거기에 큰 수입선을 하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도는 높았지만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여론조사 글을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압박을 하고 있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략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층이 약 39% 정도 되고요. 반대. 좋게 보고 있는 게 39%고, 안 좋게 보고 있는, 여론이 53%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전국적인 이 대중국 무역 전쟁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전국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선호하는 지지가 40%, 안 좋게 보는 쪽이 50%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현재 민주당의 한 20명의 더 되는 대선 후보가 지금 나섰는데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네. 그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당장 선거를 하면은 지지도가 몇 퍼센트 나오겠느냐?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앞에 나왔던 두 경우하고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트럼프 대통령 한 40%, 조 바이든은 한 50%.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다 볼 때 제가 보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트럼프라는 인간이 싫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 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다 좋은 거고. 아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 사실 미국은 여론에 민감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MSN이라고 하는 주류 언론들이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사실 사회적 여론이 흘러가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이거 실시한 지역을 보면 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미국 농민의 파산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소개하는 신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개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 정부가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농사 짓는 분들에게 16 빌리언 달러, 한국말로 1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이것은 의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16 빌리언 달러를 이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비평적인 그 말을 빌리면은 이것은 붕대를 감아주는 게 아니고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비평을 했어요. 근데 그 16 빌리언 달러를 어디에 쓰나 봤더니까 지금 농사 짓는 그분들의 말은 곡물 재고는 쌀이 가는데 주머니 돈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파산하는 농민들, 그 다음에 또 곡물들을 미 정부 돈으로 사갖고 학교 급식에 더 많이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의 농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높다고 해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서 손해보면서 그게 계속 지지율이 높을 것이다 예상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주류 언론이 이걸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사실 트럼프도 사실 코너에 몰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6 빌리언 달러 페이먼트에 대한 농민들의 여론은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무역 재개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니고 어제 뉴욕 증시 대폭락하다가 오후 조금 회복됐지만은 이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증시가 반응했고, 증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구나, 장기전으로 대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도 5G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이 정도로 나왔으면 농민들을 원하는 콩 이런 거 수입 다시 안 해,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중국이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미묘한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 같고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안, 거기서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마 속마음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일단 중국하고 미국이,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무역 분쟁이 이제 이런 수입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웨이라는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에 대한 압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압박으로 인해서 나스닥 관련 기술주들의 하락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 애플, 퀄컴 이런 회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 테슬라나 애플에 대해서 이 주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처음부터 너무 높았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애플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비싼지 안 비싼지를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PER, 즉 한 주당 순이익을 얼마나 벌어오는가의 그 비율, 그건데 테슬라는 작년만 해도 PER이 한 400 정도 됐고요. 올해 현재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여튼 짐작으로 2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거 보는데, 즉 테슬라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250배 정도가 그 테슬라 주식 현재 가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제조업 평균 PER은 한 15 내지 한 20분이 안 돼요. 그러면 현재 테슬라의 그 사장인 누구죠? 일론 머스크? 예. 그 사람의 어떤 천재적인 창의성, 사업 추진력, 이런 데 대한 프리미엄으로 이 주식 가격이 이렇게 높게 설정돼 있지, 사실 그 사업 자체만 보면은 이렇게 높게 갈 수 없는 기업이고요. 예. 또 반대로 또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을 만드는 제조회사로 분류돼 갖고 PER이 지금 현재 15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다른 그 첨단 기업들은 보통 20 내지 5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애플이 그 아이폰 제조에서 사업을 다변화해 갖고 지금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애플의 그 주식 전망은 좀 밝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그렇게 과대평가된 이유는 전기차를 팔아서는 그렇게 그 PER을 맞출 수는 없을 거고요. 결국 자율주행 차량으로 넘어가면 그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게임하거나 인터넷을 하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많이 팔게 되면 그게 곧 플랫폼이 돼서 그 안에서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웨이모나 GM의 크루즈 이런 회사들이 워낙 높고, 그 다음에 결국 차 안에서 게임이든 인터넷을 하려면 결국은 또 OS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애플, iOS를 갖고 있는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의외로 많은 건 사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애플이 그 자율 자동차의 그 연구 부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해도 사업에 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느 날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한다는 그런 빅뉴스가 터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은 결국 서비스업으로 진출하지 못하면은 결국 사양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GE 같은 경우 비행기 엔진이나 핵발전소 엔진 관련 이 GE라는 회사도 최근에는 엔진을 그냥 공짜로 주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용한 시간만큼만 계산해라, 그리고 유지 보수를 우리가 하겠다, 그런 케이스로 가기 때문에 애플의 경우는 사실 선생님 말씀처럼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서비스 중심 회사로 가는 거고, 테슬라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여부가 향후 주가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그리고 화웨이 압박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애플,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전기차를 중국에 판매해야 되는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직접적인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매출이 제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유튜브도 막아놓고 구글 뭐 웬만한 안드로이드 폰 그 들어가는 OS만 가져갔으면 모든 사업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글은 찬성했지만 다른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애플,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중국 무역 그 전쟁의 그 목표 또 범위 이런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 협상에서 조금 그 소극적인 관세 인상 뭐 거기에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런 쪽으로 실행을 했었는데 어제 블룸버그 뉴스 분석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에게 수출하는 기업들의 상품을 제한하는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AI,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런 핵심 기술들이 중국의 그 국방 기술을 그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차단하겠다, 제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아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실행되면은 지금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미국 측 피해 이런 것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미국 측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해놨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선생님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왜 화웨이를 건드는가 그게 1편 제가 5G 관련만 했는데 2편에서는 사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할 거니까 그건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서 들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사실은 네. 화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이제 뉘앙스가 조금 변했거든요. 그 불과 며칠 전에는 화웨이를 그 지금 현재 무역 전쟁과 세퍼레이트 케이스로 다루는 듯한 그 모양이었는데 어저께 그 인터뷰에서는 화웨이 사건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간주할 수도 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화웨이를 지렛대 삼아갖고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속내를 비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급이 있고 이제 증시가 조금 안도하는 이제 그 셀로스가 조금 회복된 상황이었죠. 예, 사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게, 수입하는 거, 중국 애들이 미국에 수입하는 거, 농산물, 석유, 그거 한정돼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서 나오는 이 혁신적인 제품들의 기술 개발을 늦추지 않으면 결국 미국이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 무역이 미리 해결돼 버리면 사실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장에서 김이 먼저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게 돼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해결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는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도 아닌지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정치적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연말까지 그 대선 전국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대중국 다른 모든 어떤 그 사회보다도 대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그 국민 여론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니셔티브를 끝까지 끌고 갈 그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제조 2025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저지시켜갖고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이 못되게 하는 그런 하려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은 중국의 그 GDP가 미국의 GDP보다 한 80% 정도 따라왔거든요. 예. 근데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GDP 성장률이 1년에 6%잖아요. 예. 미국은 대략 2%고 네. 그러면은 그 4% 성장률 차이가 결국은 4년, 5년 뒤에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에서 능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도 유리하고 또 미국을 눌러버려갖고 중국을 눌러버려갖고 세계 최강 자리에 못 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 하여튼 이런 그 여러 면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자기 정치적 득실에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때리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인기 있는 정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져서 주가가 폭락해버리면 내 돈 나가는데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거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주의하면서 중국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 중국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최근에 채권금리 인하가 금리를 인하라고 압박을 했지만 실제로 페드가 금리 인하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금리가 연이어 하락하면서 30년 모기지 금리는 이미 4.06 이게 2017년 5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을 때려서 주가가 출렁출렁하지만 금리가 그냥 채권금리 인하하면서 모든 금리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부양되는 효과도 노리고 있어요. 이거 양면 전략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만을 보면은 사실 작년에 페드가 4회 연속 금리 인상했던 그 효과 자체가 다 사라졌어요. 예, 작년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지금 2017년 1월 수준으로 5번, 6번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 이전 수준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기지 금리 내려갖고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중국 압박으로 해갖고 그 대외 변동성 증가를 이유로 해서 만일 주식시장도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페드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로 시장을 달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목표는 그 유가 하락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게 하는 거. 그 페드는 2%의 그 인플레이션을 올리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자기 경제 그 실정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못 오르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가를 계속 압박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목적 포석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 저는 보고 있는데 만일에 증시가 진짜 작년 연말 같은 대폭락으로 공포가 휩쓸리면은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장 달리기 차원에서 중국과 한발 양보해서 무역 협상을 또 할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6월 달에 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저 또한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지금 현재 목표는 결국 재선이다. 그렇다면 재선에 유리하려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내년 초부터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중국과 무역 협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더되게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그냥 교착 상태로 빠질 것이니 결국 올해 연말 이전에는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올라갈 가능성은 좀 기대를 접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가, 그 증시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많이 하락한 날에는 여지없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달래는 듯한 발언해서 조금 회복시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사실 말전쟁이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뭐 미국이 공수입 안 하겠다 선언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전쟁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증시를 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직 그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감춰놓고 있는 그 관세 그 300억 아니야 300 빌리언 달러의 그 관세 인상 3,200억. 그 부분이 안 터지는 한은 터지지 않는 한은 증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주가 폭락이고 주가 폭락을 이끌 수 있는 게 리세션이거든요. 리세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재료는 나머지 3,2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파토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얘기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내년 초부터 주식시장 상승이 좀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다 그러면 사실 많이 떨어진 기술주를 이렇게 조금씩 담아두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최근에 그 국채 금리에서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거든요. 보통 그 인볼트 그 일드 그 리세션이 온다고 하는 징표를 볼 때 두리만트하고 그 10year를 봤잖아요. 예. 근데 네,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했을 때 인버트가 되면은 그건 진짜 리세션이 온다. 그런데 최근에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눈여겨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할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투자자들이 그 국채 금리 하락에 베팅하고 있어갖고, 골드만삭스인가 어디선가 최대 10년물 국채 금리가 2.1%까지 하락할 수 있다.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가 2.37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10년, 2년 만기 인버트 비율이 지난달 4월달에 GDP 엄청 높게 발표했을 때가 플러스 0.21이었었는데 그게 0.16까지 약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또 많이 좁혀진 건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진짜 2.1%까지 떨어지고 2년물 그 금리 스프레드가 좀 더 좁혀진다 그러면은 미국의 파이낸셜 섹터의 주식 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 지금 모든 이머징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주고받는 핑퐁에 의해서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건 변하지 않는 추세일 것 같은데, 이제는 되도록이면 이런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은 팔지 않더라도, 특히 기술주 부분에는 저는 적립식 형태로 조금씩 담는다 하더라도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선생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할 매수가 가장 현명하겠죠. 이렇다고 돈을 다 빼고 캐시 들고 있다가 또 어떤 좋은 기회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못 들어가고 구경만 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분할 매수. 네, 또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 이런 게 현명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무려 30분 넘게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오늘 방송 자체를 제가 그냥 특집 대담 형태로 끌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길다고 또 컴플레인하는 댓글이 올라올까 걱정스럽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난하고 싶은 사람 뭔 얘기해도 비난하니까요. 그냥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유리합니다. 네네. 예.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잘 들으셨죠? 예. 길지만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상승미소, 그 다음에 이 방송에 도움을 주시는 토마스 류 선생님, 그 다음에 편집자 모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그 다음에 격려가 큰 도움되는 거 아시죠? 끝날 때 구독하기 눌러주신 센스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